우리 앞서서 이제 문학에서도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갔니? 뭔가? 아,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이런 느낌은 하나씩 얻어갔어? 수업마다? 근데 그 수업마다 얻어가면 머리로는 알겠지? 그쵸? 근데 다음에 풀 때 또 나올걸? 또 안 보이고 또 안 될걸? 그래서 이거를 부단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모의고사도 주고, 이제 10월달 되면은 11월까지 우리 뭐 몇 주 안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날짜를 좀 딱 지정해서 부를 거예요. 와서 우리가 수업 시간 번외로 모의고사도 시간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뭐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을 할 때 완전히 몰아서 해야 돼요. 몰아서. 그러니까 몰아서 수업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몰아서 연습해야 돼요. 혹시 뭐 아령 들어보신 분? 아령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다 들어봤지? 그러면은 아령은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도구잖아. 그죠? 근데 그 아령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들고 내일 또 한 번 들고 한다고 근육이 키워질까? 아니지. 그날 죽을 듯이 들어가고 막 알이 배갖고 막 근육통이 생겨야 다음 한 며칠 뒤에 그 근육 좀 생긴 것 같다 이거 막 만져보고 그러잖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몸에 안 배고 체화가 안 되거든요. 연습은 하긴 하는데 이게 몰아서 안 해서 그래요. 한 번 할 때 그냥 착착착착착 몰아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그냥 깊게 몰아서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몰아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문제가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디가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선택지만 그냥 놓고 이거 뭘 요구하는 거지? 라는 게 바로바로 생각이 탁 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이제 수능 문제,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를 또 볼 거예요. 보면서 우리 계속 뭐 할 거라고? 선택지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포인트 찾아서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를 분석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분석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겠지만 스스로가 느낄 때까지도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알이 배길 때까지. 저번에 여기 있는 독서론 이게 정리할 때 제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바로바로 얘기하면서 생각 던지면서 읽으라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독서론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독서론은 오른쪽에 이 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보이죠? 독서론 오른쪽에 여러분들 연계 지문을 제가 하나 넣어놨죠? 그치? 야, 바로 보이니 단어? 초인지? 그래, 이거 초인지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안 나올까? 물론 6월과 9월은 독서 이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잘 못해요. 왜냐면 독서 이론이 통틀어서 5개밖에 안 돼요. 6개인가 이번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껴뒀다가 그 중에 하나를 연결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항상 수업 전에, 수능 전에 그 수능 예열 지문이라고 해서 드려요. 예열. 예열이 뭐야? 응? 열기를 좀 미리 후끈후끈 해놓으라는 거지. 언제? 그치, 수능 날 아침에. 수능 날 아침에 국어 몇 글씨? 1교시지. 딱 갔는데 글이 잘 읽힐까? 안 읽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적어도 30분 전에는 글을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딱 연결이 되지. 그럼 우리 국어 몇 시에 시작해? 8시 40분. 그럼 몇 시부터 글 읽어야 돼? 에이, 또 이 수능 모르는다 또. 야, 8시 10분부터는 뭐 하라고 하니? 빨리 신분증 꺼내놓으시고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때부터 멍 때린단 말이야. 멍 때리다 시험 보는 애들이 많어. 태반이야. 100명 중에 뭐 한 60명은 이래. 알겠지? 그럼 30분 전까지 내가 읽으라면 한 7시 반까지 가서 좀 추워. 또 일찍 가면은 막 7시에 가서 추워. 이번에는 모르겠다. 이번에는 가을이 이렇게. 근데 가을이 또 따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어떻게 됐지? 그러나 추운 건 무조건 법칙인 것 같아. 알겠죠? 수능 날만 춥더라. 그 주에서. 이때쯤 딱 앉아서 착석해서 다른 과목 모르겠어. 근데 국어는 1교시부터 여러분들이 1교시 끝나고 우는 애들이 또 이제 수능 보는 애들 중에 한 10%거든. 울고 있어요. 막.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글을 읽어야 돼요. 갑자기 글을 읽혀? 안 읽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열을 드릴 건데, 그때 독서론들은 제가 다 이렇게 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한글 파일이 있으니까 독서에서 붙여넣기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타이핑을 쳤다고 구라를 칠 것 같아요. 너희들 위해서 타이핑을 친 거야 이러면서. 봐봐, 여기서 오른쪽에. 자, 이거 누가 타이핑을 쳤겠어? 내가 타이핑을 친 거라면 이거 작년 지문이거든. 이렇게 내가 써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타이핑을 친 거예요? 아무튼 아니야, 쳤겠지. 내가 설마 여기서 지우기 버튼을 눌렀겠지. 근데 여기 봐봐, 초인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러면 이런 지문들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일단 반대로 가볼게. 여기 과정으로서 독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우리 오른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 읽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읽을 때 먼저 독서 정보 처리 과정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독서 지문을 읽을 때도요, 지금부터 슬슬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물론 이제 논술하는 건 다르겠지만. 자, 정보 처리 과정은 뭐래요?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전략 뭔데? 아직 얘기 안 했어. 왜? 친절하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 지문은 엄청 친절해요. 근데 우리 수능은요, 불친절해요. 왜요? 글이 짧아지죠. 근데 글이 긴 게 더 친절하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을 뿐이지. 자, 문장을 찾으세요. 의미 단위로 재구성하세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용하세요. 그러려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독자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각 단락에 맞는 독서 전략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이러면 구성에 실패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좀 대조를 해주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 어떤 개념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이라던가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아예 안 했어 그냥. 그럼 이런 지문들을 읽으면 쓱 보고 오른쪽에 가서 이제 보면 초인지가 동원된다 여기 있죠? 점검해야 돼. 어떻게요? 단계마다. 단계 얘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 단계마다 점검해, 단계마다 점검해, 단계마다 점검해. 그래서 올바르게 됐는지 볼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능숙한 독자라도 단계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 그래서 독서 전략을 바꿔야 돼. 그럼 독서 전략을 바꿔야 돼. 이때 어떻게 바꾸래요? 초인지가 동원된다. 그럼 초인지의 뜻은 뭐예요? 밑에 자, 제가 늘 강조했던, 저 몇 년 전부터 강조했던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영어를 안 쓰고 한문으로 초인지라고 하죠. 그럼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참 높은 시각은 뭐야? 내가 글을 읽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읽는다고 보자. 그럼 이거에 대한 누구의 평가? 나의 평가. 나를 벗어난, 나를 뛰어넘은 나의 평가. 글을 읽으면서 은우야 글 잘 읽고 있니? 옆에서 누가? 선생님이 아니라 은우가. 글 잘 읽고 있니 지연아? 잘 읽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나에게. 그쵸? 자, 그럼 이때 초인지는 도대체 뭐냐? 이때 그래서 글을 읽고 여기서 각 단계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 그럼 글을 읽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자의 인지작용은 자, 비가시적인 거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독자는 독서 후에 행동이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론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었던 거 이렇게 보잖아요. 표시한 것들도 이런 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볼 때. 그냥 눈으로 읽었구나. 그건 당연하지. 눈으로 읽고 체크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지. 안 보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독서 후에 보이는 반응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독서 딱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이 안 나오면 그냥 못 읽은 거예요, 사실. 그쵸? 어떻게 이거 뇌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겠어, 그쵸? 그래서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 의미 구성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결국 완성시킬 수 없어. 그래서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초인지를 활용해 주세요 라는 거. 그래서 결국 초인지에 대한 개념이 살짝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지문을 보니까 초인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초인지까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한번 더 보자.
자, 글을 읽고 구성하는 의미 인지가 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세요 라는 얘기까지가 나 초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럼 1문단이 그냥 쓱 읽히겠지. 여기 1문단에서 중요한 얘기 있니? 그럴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때 초인지가 중요하다. 초인지는 당신에 대한 행동을 자신이 인지하는 거다. 요 정도의 정의를 그래서 알고 들어가면 글이 읽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근데 모르더라도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독서에서 지금 우리가 한 지문의 정의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개, 3개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게 연계예요. 그럼 그 정의를 안다 모른다가 그래도 글을 읽을 때 좀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는 그 심리적 효과가 생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EBS 수능 특강 독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읽고 여기 무슨 개념 나왔지? 동그라미. 그럼 걔 설명이 뭐지? 동그라미. 그냥 그렇게만 해보라는 거지. 물론 그 안에서도 내가 중요한 지문 몇 지문을 이렇게 넣어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수능 예열도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막 달달달 읽는 게 이거 무슨 개념이지? 생각.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자, 밑에 초인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초인지가 어떻게 동원되는지에 대한 사실 연계 지문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치? 연계 지문이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근데 어떻게 동원되는지 한번 읽어보자. 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됩니다.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능동적인 독서는 아까 계속 점검한다고 했었지? 그래, 그렇게 동원한다. 그래서 독서 전략을 사용하는데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면서 점검한다. 효과적이 아니면은 이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 상황이죠? 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떠오른 생각을 보고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보는 방법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읽는 상황에서 하란 얘기예요. 이게 초인지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문제를 풀어보게끔 하면서 그 느낌을 읽어야 된다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안 풀리는 느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문학에서든 지문에서든. 지문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 초인지가 빨리 잡아줘야 돼.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또 선택지 읽을 때 선택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쓱 넘어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꼭 잡아주는 애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오늘 느꼈을 거란 말이야. 뭐 삼성기를 읽어도 뭔가 내용이 안 잡히는 경우 있었고, 그치? 작년 문제를 현대시 문제를 읽어도 뭔가 문제가 싹 그냥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초인지예요, 초인지. 자,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가 자신이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구의 모습인지 성찰하세요. 알겠죠? 자, 의도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읽기를 진행하거나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얘가 그것인데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정리하세요. 중간중간에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중간중간에 끊어주시고. 알겠죠? 제가 늘 수업하는 게 난 이렇게 해서 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요해, 이게 아니야. 나 글 읽기 되게 못했던 사람이라고 난 고백하잖아. 성찰하잖아. 그치? 회상하잖아. 나 글 잘 못 읽었어요, 사실.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지. 나 이과였어요. 미적도 했었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기하도 할 수 있어. 우리 때는 뭐 미적, 기하, 합동 다 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 대충 읽었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뭐 어떻게 그래도 국어 교육을 하게 됐다. 이게 참 무슨 장난이지? 거기 가서 독서 이론을 이제 정독을 하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초인지는 문제를 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절하는 과정에도 동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지금처럼 쓱 읽을 것인지, 파악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안 되겠지? 그리고 또 다른 전략에는 뭐가 있는지, 이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글이 안 읽힐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여러 가지 동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되면 여러분들 지문마다 내가 들어가는 거 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다르다고 했잖아. 소설 읽을 때는 어디에 포인트, 시 읽을 때는 어디에 포인트, 수필 읽을 때는 어디에 포인트. 그렇지? 소설도 1인칭일 때, 3인칭일 때 다르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최적의 전략은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자, 1번의 답은요,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어디가 틀렸는지 X 쳐보세요. 선택지 위에다 치라고 했어요. 제어할 필요가? 무슨 말이야, 이건. 그치? 그러면 해결을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니? 새로 선택하는 거. 여기서 되풀이 하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택지에 뭐라고 했어? 되풀이 하라고 했지만 이건 제외하자라고 했지. 되풀이하라는 걸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지가 하라는 걸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해서 그냥 서술어만 교체해서 우리가 틀려주는 패턴. 자, 근데 다른 선택지 혹시 고민된 거 없어? 응? 하나도 없었어? 딱히 없었죠. 여기 독서이론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니까. 자, 2번에. 자, 2번의 답은 3번. 그럼 여기서도 자, 독서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의 근거 어디서 찾을 건데? 잘 읽혀. 독서 진행에 문제는 없어. 근데 잘 읽혀. 근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디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면 문제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치? 혹은 자신의 이해도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예가 있다. 그것도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잠깐 쓸 수 있는 정리 방법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뭐뭐 하거나, 제가 항상 이런 것들 무슨 어미라고 해서 연결어미라고 했죠. 또 뭐뭐나 뭐뭐, 이거는 무슨 느낌이 있는 연결어미? 5월. 그치?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이해 정도 판단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좀 세분화시켜서 분류하고 있죠. 그럴 때는 분류는 항상 옆에다가 도식화해 두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실 거다라는 거. 알겠죠? 이걸 강조했던 거고. 자, 뭐 3번은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이니까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죠? 3번, 1번. 1번은 어디가 틀렸어? 아는,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에다 치워자. 계속 사용하기로 했니? 고집 세네, 얘. 그러니까 틀렸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요 정도에 대한 초인지는 계속 우리가 적용할 거였는데, 초인지에 대한 어떤 특징을 여기서 지문에서 주진 않아, 연계 지문에서 주진 않았어. 근데 초인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요 글이 좀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이론 몇 개밖에 없다고? 5, 6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전날 그날 딱 아침에 가갖고 얘 5, 6개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렇게 딱 만났을 때 첫 장 펴니까 갑자기 이게 나왔어? 어라? 그 반가움. 그래서 문제는 한 3분 내외로 풀리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4분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 이게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오늘 읽었던 요 한비자에 대한 얘기. 근데 제가 지금 드렸던 지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지문을 한번 봅시다. 이 지문 먼저 한번 볼게요. 한비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작년 수능이 좀, 나도 사실 뭐 문학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많이 일동장일가라던가 가지가 나무를 넘을 때라던가 김원전 그런 문학 작품들은 얼추 내가 나올 거야 얘기를 했다만 이 독서에 있어서는 사실 나도 좀 반성이 되는 게, 독서에서 무조건 수능 완성해서 좀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 웬걸 이번에 그 3개가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 그럼 이제 예측 불가라는 얘기죠. 아니, 오히려 더 예측하기가 된다는 얘기지. 어디에 한정지어서 아니라 더 넓게 예측하면 되는 거니까. 뭘 예측이야, 내가 이제 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걸, 다음 주가 10월 초지. 10월 둘째 주 넘어가면서 그걸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학의 패턴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찍어줄게. 뭐가 나올 건지.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찍어준 것도 찍어준 대로 열심히 하시고, 안 찍어준 것도 안 찍어준 대로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근데 찍는 데는 다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6월, 9월이니까. 한번 보자. 여기서 한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뭘 주장했다고요? 강력한 법 주장했대요. 요 정도만 우리가 독서 지문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수능 특강 독서 심심할 때 읽어. 학교 요새 수업 안 하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문제 열심히 풀어? 그럼 문제 풀고. 근데 남는 시간 있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럼 수능 특강 독서 펴갖고 그냥 하나씩 읽는 거야.
그럼 뭐를 읽어? 막 문제 풀려고 하지 마. 그럼 강력한 법이 특징이야. 아, 한비자 강력한 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만 딱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는 이기심이야. 인간은 다들 나빴어. 그래서 유교의 인리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 공자의 수준을, 백성들의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 법을 하라고. 또한 평화로울 때는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어. 그래 장려한다고 치자. 그건 언제만? 평화로울 때만 된다고. 근데 국가가 위험에 빠진 상황에는 어떻게 인의를 얘기하겠냐?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전쟁인데, 그치? 사람 죽이지 마세요. 당연하지. 평화로울 땐. 근데 전쟁인데 사람 안 죽일 거야? 그거 어떡하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법으로 마련해서 바로 잡아야 돼. 자, 부국강변을 목표로 했습니다. 법치를 실현합시다. 그래서 이게 패권을 달았던 혼란기, 아까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전국 시대. 전체의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주장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것이 한비자이다. 아, 한비자가 쓴 한비자겠네요. 그치? 이런 거 되게 좋다. 자기 이름을 딱 책을 쓰는 거. 자, 근데 이 책은 당연히 법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겠죠? 자,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용할까? 자, 우리가 인용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왜 인용하니? 왜 인용하니? 도움이 되니까. 그치? 내 생각과 같으니까. 근데 왜 인용을 해? 깔려고. 그쵸? 인용이 나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글의 전개에 있어서는 세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같거나, 이어지거나, 반대가 되거나, 혹은 전환될 때. 근데 인용은 전환될 리가 없어. 알겠죠? 자, 노자는 도를 중심으로 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런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근거로 했대요. 근거로 했대. 이거 무슨 말이야? 근거로? 인용했을 때 1번의 인용 같아? 2번의 인용 같아? 근거로 했대. 1번 같이 도움이 되니까 근거를 한 거지. 그치? 잠깐만, 이거 법을 강조한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는 노자는 어떤 사람의 분류에 들어가니? 빨리 생윤, 윤사, 도가지. 그치? 도가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해,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 네 글자로? 무의자야. 자연이라는 단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 자연스럽다. 우리 자연이라는 내추럴한 산과 강은 누가 만들었어? 네, 조물주가요.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자연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나 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야. 그쵸? 물음표를 안 던졌으면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한비자는 누구나 부고귀한 장선을 이기지만 빈곤, 비참함의 멸망을 어려움으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했으면 이게 말이 되냐? 법을 강조한 사람이 이걸로 하지 말라고? 또한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악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반발하겠어? 성악설이 반발하겠지. 뭐라고? 아무튼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동의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 그래서 덕치를 버리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잠깐만, 덕치는 그럼 누가 주장했던 거야? 앞에서 인의를 강조하는, 그렇죠? 유교보이들이 덕치를 주장하겠죠. 자, 육아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려고 강조하는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중절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항상 위에다가 X치고 날려버려.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한비자는 내가 이 말한 거야. 라는 거죠. 하나 더 이제 전환됐네요.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통치자는 법을 마련해. 그래서 비효율적인 국가 막아야 돼. 역설하였습니다. 이때 역설 무슨 뜻? 역설법 아니죠? 힘주어서 강조했다. 그치? 힘주어서 설명하였다. 강조하였다. 또한 안 끝났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또한으로 이루어졌어? 통치자에 대한 얘기가 또한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 특징만 빨리 정리하면은 글읽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예열할 때도. 자, 징조를 알차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방도 해야 돼. 그리고 사소하니 집착하지 마.
탐욕에 빠져서도 안 돼. 이런 거 하지만 그래서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하나 더, 통치자가 갖춰야 돼 도.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 더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에서. 수능 특강 독서는 되게 쉬워요. 글 자체가. 그냥 금방금방 읽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냥 펴놓고 좀 읽으면 좋아. 특히 인문, 사회, 과학기술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막 생각 안 하면. 자, 그래서 허정을 강조했습니다. 허를 극치 이르라고 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또한 통치자 상벌벌령에서는 안 되고 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적 바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 지금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연계지문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니? 안 나온 것 같니? 읽었던 내용 족족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그쵸? 올해 6월, 9월도 많이 나왔어. 독서가. 그렇다고 연계지문을 다 공부해야 돼? 아 못해. 그거 어떻게 불가능해. 문학하기도 바쁠 텐데.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팍팍팍 그냥 처리하면서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자. 자, 한비자. 이제부터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처음 봤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연계가 됐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를 둘 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한비자는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세상에 담긴 저작이다 라고 했을 때 한비자가 쓴 한비자다. 읽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고, 그치? 아닌 사람은 저작이다가 뭐야? 저작근. 생명과 저작근. 아니지. 그 저작 아니지. 그치? 저작이 뭐예요? 저작. 저자가 뭘까? 작은 작품이에요. 저자는요, 저술하다. 알겠죠? 혹시 몰라서. 아무튼 근데 책이다라는 건 알겠죠? 자, 엄격한 법치를 통해서 구국강변을 꾀했습니다. 지문 읽었던 사람들은 앞에서 연계 느낌이 있었던 사람들은 맞아. 근데 아닌 사람들은 체크. 자,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법치상을 뒷받침했습니다. 맞아. 아까 근거를 삼았다고 했어. 근데 노자에 대한 해석을 했대. 이러한 면모는 해로, 유로 등에서 한비자의 해로, 유로니까 그 안에 세부된 책 내용이겠죠. 그쵸? 까지 끊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볼까? 강조됐네. 뭘 강조했어요? 법치 강조했어요? 부국강변 강조했어요? 근데 얘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노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요렇게 반영됐겠죠? 여러분들 아까 문제 이렇게 풀었을 때 틀린 문제들이 좀 다소 발견되는 게 또 얘기해요. 관계 처리 안 해서 그래요. 자, 노자에서 도는 만물의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노자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한비자 얘기 아니에요. 노자 얘기예요. 도는 무엇이다?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도를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거 너무 친절하네. 그치? 똑같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야, 않을 수 없으니까 이중부정이지. 뭐 한 거야? 영향을 받는다. 자,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해진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 인간 사회의 일은 뭐에 따라서? 도에 따라서.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결정시켜줘? 사회의 일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도에 따라서. 끝.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노자에서 얘기하는 도와 그리고 한비자가 바라보는 도의 본질은 같다. 그치?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어서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던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도 항상성 알죠?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잠깐만.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 아니라 라는 패턴을 아예 뒤집은 거죠. 그치? 이게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얘는 아니라고. 그럼 노자에서 얘기한 도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천지와 더불어. 난 그렇게 해석해 라고 한비자가 얘기한 거고.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이해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 아니라는 아니란 얘기가 아니지. 뭐뭐일 뿐 아니라 이건 뭐야? 뭐뭐일 뿐 아니라 항상 얘기하잖아. 독서에서 이거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플러스 엔드 조건이라고. 5월이 아니라고요. 알겠지? 형체가 없어. 그리고 고정도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는 거야. 변화했다는 말을 그대로 가져줬네요. 왜? 가변성. 유연하게 변화의 가변성. 그렇게 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가변성이 있어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거기도 간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과. 그렇죠? 가변적이니까 통치 없이도 도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면 고정되면 안 돼. 한편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적인 법칙의 통합으로 봤다. 끝. 그렇지?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적인 법칙의 통합이다. 그럼 이것도 관계를 한번 해볼까? 자,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 이거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도는 어디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겠지. 자, 노자의 도의 12 판단의 근거라는 12 판단 뭐니? 20대 12. 이때 12 걸지마. 시시비비를 가리다 옳고 그름이지. 문학에서 12 여자 종을 10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나와요. 그 우리 대문 초가집 대문을 12 살인문이라고 할 때 그때 10이라고 해요. 자, 1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는 시비 걸지마 옳고 그름. 문학에서는 시비, 미안해 이렇게 쓸게. 시비라는 단어는 노복이라는 단어랑 서로 노비라는 단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자종, 시비는 여자종을 얘기하는 노비할 때 시비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살인문이라고 해서 문, 대문을 의미해요. 그때 우리가 시비라는 단어를 써요. 시비를 열어두고. 이건 고전 시가용으로 많이 나오고 이거는 소설용으로 많이 나오고. 이때 시비는 독서에서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유교적 가치관에서 많이 나와요. 시시비비를 가리켜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요 세 단어가 구별이 되면 되고. 자, 이거는 시비 판단이란 근거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잠깐만, 여기서 새롭게 드러나는 거 뭐야? 시비 판단의 근거야, 새로운 의미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누구의 생각? 한비자의 생각이 새롭게 드러나는 거죠. 아,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라고 생각을 이해했고 그런데 새로운 판단이 드러났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그럼 시비를 판단한다.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도를 기준으로. 도가 기준. 이러면은 이제 뭔가 틀린 느낌들이 있어야 되겠죠? 틀리신 분들은 자,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을 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도 동의. 이건 동의. 사회혼란의 원인은 뭐야? 인간의 욕망 때문이야. 그럼 욕망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져. 근데 노자는 없애라고 했어? 아니, 이건 부동의.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 이거 인정. 그래서 이걸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법이 필요하다. 이런 관계죠. 까지 읽고 가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1번 가. 한비자의 철학적 의의를 설명하고, 자, 의의라는 말 조금 어렵게 썼네. 가치, 의미, 그쵸?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했다. 사회적으로 뭐 했다라고 얘기했니? 자,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사회 소개했니? 법으로 통치되는. 또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했니? 한계 나왔나? 아니지. 자, 밑에 가.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은 뭔 말이야, 씨. 그럼 벌써 남은 거 몇 개? 2개. 나중에 시간 없어서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지워놓고, 자, 항상 제가 선택지 위에다가 X를 표시고, 이게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선택지 위에다가 이렇게 판별하시고, 적절한 거 고르라고, 그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저 2번 체크해 주거든요. 크로스 체크. 그럼 처음부터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거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냥 선택지 위에다 체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야. 파급력 나와서 안 나왔어. 근데 적절한 거 고르래? 그럼 넌 답이 아니지. 2번 나오면 되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틀리는 거 없어? 있잖아. 아직 몸이 안 배서 그래. 머리는 알지만. 답이 3번이야. 알겠지? 자,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치? 여러 사람들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선택지를 체크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 뭐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틀린 거는 중학교 때 이미 끝났어야 되고,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지를 읽을 때 너무 헷갈려. 이거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가 맨날 그렇게 바뀌니까 맨날 OX인데. 아니, 그냥 뭘 바꿔. 그냥 내가 이렇게 X 쳐주고, 넌 그래서 말이 안 돼, 넌 그래서 말이 안 돼. 또 여기서는 특정 개념 얘기했었지, 도에 대해서. 그럼 노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얘기했었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 따라서 얘기했었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그럼 동그라미 3개 나왔는데, 너 적절한 거 맞아? 그럼 네가 답이야. 이렇게 체크하라고, 얘들아. 그 과정, 선택지 체크하는 과정들까지. 그게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언제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막 적절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자. 알겠지? 선택지를 체크할 때 1번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끊고하지. 자, 끊고 도에 근거했대요. 도에 근거해야 법이 적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근데 어디가 틀렸죠? 시비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지. 이거 잠깐 시비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그 관계를 한번 볼까? 아까 선택지 여기 지문에서 어떤 관계야? 시비와 도의 관계. 화살표 어디로 보니? 도에 따라서 시비를 판단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이 선택지는 관계가 어떻게 돼? 시비에 따라 도가 달라진다. 화살표가 지문에선 이렇게 보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내졌지. 그쵸? 계속 관계를 많이 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독서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실. 문학에 비해서. 이 독서가 되게 쉬워졌단 말이야, 요새. 그럼 뭐 벌써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래. 그럼 얘가 답이네. 자, 이렇게 선택지 위에다 X 치는 순간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서 1번 선택지 딱 가면은 동그라미 쳐주면 그게 답이단 말이야. 동그라미 아니면 그냥 이렇게 쳐주던가 동그라미 치던가. 알겠죠? 그럼 2번 한비자의 견해예요.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욕심은 항상 있다. 그치? 그럼 욕심은 인정하라고 했지? 맞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넌 답이 안 돼. 도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변화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다 특징 맞지? 자,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면서 동그라미 쳐주면서 맞네? 그래서 지워지는 거예요. 4번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느냐에 따라 도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치? 성패 맞네? 또 만물의 근원이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내재의 법칙이다. 아까 그림 그렸지? 맞네? 자, 이러면서 한 번에 읽고 그냥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관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포함 관계를 파악했는지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리하면서 읽으면 그냥 발이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잠깐만요. 뒤에 가시면은 요 가에 대한 얘기는 또 16번 문제는 또 한번 해봅시다. 요거 왜 가에서는 누구 얘기했어요? 가의 사상가 한비자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가의 한비자가 체크. 빨리 가만 빨리 뽑아서
어이씨 뭐야 하나밖에 없네. 1번 선택지. 그쵸? 그럼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야 이때 우리 독서 보기는, 제가 문학의 보기는 진짜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고 하지만 얘는 그냥 어떤 사례를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떠오르기만 하면 돼. 오케이? 왜? 문학의 보기는 뭐의 기준이 돼요? OX의 기준이 돼요. 문학의 보기 없으면 그냥 다 맞는 정답이 돼버려. 근데 여기는 사례란 말이야, 보기가. 뭐 내용 정리라던가. 그래서 지문에 있는 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아닌 게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뭐 100% 대응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문학은 무조건 대응시켜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보자. 청나라 초기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요. 청나라래요. 시기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린지. 노자 사상을 비판하려고 이렇게 전술을 했대요. 그래서 비현실성이래. 실용적 가치를 부각했던 그는 유학을 유교부이구나 너. 그랬구나 왕부지. 자, 노자의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다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 노자가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존에 이런 애들은. 그래서 비판했다. 왜곡했다. 비판했다. 그래서 노자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무의자는 비판한 거지? 노자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기적 욕망 없애라고 한 건 노자의 얘기 맞네요. 그쵸? 계속 얘기하니까. 일단 한비자도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자, 그래서 사회질서를 위해 유학규범을 활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왕구지는 노자에 대한 대응 방식 뭐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어디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부정적으로 본 거죠. 왜? 그 생각을 동의 안 하면 부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가해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가르치고, 가해 한비자가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수긍하게끔 끄덕끄덕이야? 아니면 이것도 비판할 거야? 끄덕끄덕이지. 왜? 얘도 규범을 활용해야 돼, 사회 질서 해야 돼. 한비자도 뭐라고 했어? 하라고 했잖아. 그치? 인간의 욕망은 없애면 안 돼. 그건 인정해. 대신 법을 만들어. 라고 했지. 그런 말은 적절하네. 수긍하겠군. 그쵸?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워놓고 가면 이제 나를 읽고 나머지가 다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 그럼 잠깐만 1분만 쉬었다 가자. 1분만 쉬었다가 이 나지문을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